건국대학교 축산식품공학과를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연도는 15년도 2월에 졸업을 했고요. 입사도 그해 15년 8월 1일자로 입사를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마케팅 부분에 빙가 CM 담당을 하고 있고요. 주 업무로는 아이스크림 개발, 브랜드 관리 등의 마케팅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용나 씨. 네, 저는 이름이 빛나고요. 저는 90년생 5월 8일생이고 학교는 생일은 이야기 안 해. 여기 생일. 네, 그 학교는 홍익대학교 광고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랑 복수 전공으로 경영학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연도는 15년 2월에 졸업을 했고요. 입사는 16년 2월 5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2016년 2월. 네, 발령만 2월이고요. 이제 작년 하반기 근처로 그리고 현재는 HMR 담당으로 있는데요. 저희 그 식품 관련된 제품 개발 CM 업무를 맡고 있고 지금 현재는 롯데마트 PB 브랜드인 요리하다 제품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롯데푸드, 롯데마트요. 네, 롯데마트랑 롯데푸드랑 롯데중앙연구소랑 함께 같이 요리하다라는 PB 브랜드를 지금 같이 하고 있거든요. 브랜드 개발 이런 걸 하는 건가요? 제품 개발을 브랜드 개발부터 지금 현재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롯데푸드 이번에 이제 하는 이유가 이거 히든 서포터즈를 통해서 두 분이 다 입사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푸드 히든 서포터즈 활동을 언제 하셨고 이런 활동들이 어떤 이게 한 6개월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6개월 동안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 이런 활동을 하셨어요? 저희는 같은 기수로 3기인데요. 예, 2013년? 예, 13년 3월부터 8월까지 총 6개월 동안 활동을 하였습니다. 잠시만요. 이제 진행하시면 돼요. 네, 저희 13년 3월부터 6개월 동안 활동을 했고요. 주 활동은 저희 이제 롯데푸드의 제품 홍보 활동이면서 그래서 제품을 받아서 리뷰에 블로그하면 블로그 활동, 그리고 푸드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서로 아이데이션에서 발표하는 아이데이션 활동, 그리고 영상 제작이나 온라인, 오프라인 행사 계획 같은 마케팅 활동 등 3개의 큰 분야로 주로 활동을 해서 진행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뭐 이렇게 특별하게 자신들이 했던 거가 이렇게 또 효과를 보인다든지 아니면 적용이 되고 실질적으로 회사에 적용이 되고 그런 것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 블로그가 사실 없던 상태에서 이제 합격을 하였는데요. 개인 블로그가 네, 없이.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만의 경쟁력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아이데이션 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매 달마다 트렌드 리포트라고 롯데푸드 제품을 활용한 뭐 광고 아이디어나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시간이 있는데요. 제가 그때 그 쾌변 요구르트 제품으로 이번에 예, 5개 광고를 제작을 하였는데 이제 그 아이디어가 광고팀에서 좋은 반응이 있어서 실제로 실현을 하려고 시행을 하셨었는데 이제 안정상의 이유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실제로는 실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이디어 그때 제출했던 네, 보고서 네. 이거 갖고 있거든요. 내용을 설명을 그냥 좀 내용 어떤 거예요? 이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멋있네. 그게 제가 네. 김나 씨가 직접 제작을 한 거예요? 네, 그건 제가 직접 한 거예요. 그 지금 갖고 계신 거는 이제 제가 면접 볼 때 저만의 포트폴리오를 드리고 싶어서 그 전용으로 만든 건데 제가 그 뒤에 이제 제가 가장 잘했던 아이디어를 넣어서 같이 면접 때 활용했던 포트폴리오입니다. 네. 저 아이디어를 설명을 하자면 이제 쾌변 요구르트를 저때 제안했었을 때가 이제 여름 시즌이 다가올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품
제품을 뭘로 하면 좋을까 저도 혼자 고민을 하다가 캐론 요구르트를 하게 되었고요. 이제 캐론 요구르트 하면은 이름에서 오는 것처럼 빠른 효과 이런 걸 이제 강조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은 소비자들한테 더 강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저 효과를 전달할 수 있을까 해서 고민을 했는데 이제 뭐 아이디어 스토리를 얘기를 하자면 그때 가족끼리 대구에 있는 할머니 댁에 가는 길이었는데 하이패스를 보면서 저거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다른 차들은 되게 그 요금할 때 오랫동안 이렇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하이패스는 슉 바로 나가니까 이걸로 활용하면 좋을까 어떨까 싶어서 이제 BTL 광고로 만들어봤던 하이패스 오일 광고였습니다. 저게 이제 실제 설치가 됐을 때 소비자들이 그 고객들이 저 광고판을 보다 혹시나 사고가 그런 이게 뭔가 싶어. 폐기로 만든 아이디어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실제로는 실행이 되진 않았지만 이제 나는 광고팀에서 많은 칭찬을 해주셔서 사실 그것 덕분에 히든 서포터즈 활동을 조금 더 많이 열심히 하고 싶은 그런 동기부여도 됐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롯데푸드뿐만 아니라 다른 소프트웨어도 중요한 영상 광고 제작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제 준비를 했었었고요. 그래서 매번 히든 서포터즈 때마다 메인 활동으로 저희 푸드 제품 그 온라인 광고 영상을 제작을 하고 홍보 영상을 제작을 합니다. 그때 이제 제가 저와 저희 팀이 만들었던 아이디어로 영상을 제작을 했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축산식품공학이나 그런 영상이나 이런 걸 배운 적은 없었지만 따로 그걸 찾아보고 해가지고 그 기술을 공부를 했었고 그걸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을 해서 저희 온라인 그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렸었고요. 다른 영상 게시물과 다르게 조회수가 한 5만 이상 올라가면서 많은 호응을 받아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저희 둘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 계속 그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디션 활동에 아이디어를 냈었고요. 다른 활동 경우는 제품 홍보 아이디어, 그 영상 제작을 아이디어를 내서 뭐 진격의 거인이라는 온라인 뭐 홍보 파피코 영상을 내서 인터넷 홍보에서 되게 큰 이렇게 인기를 얻는 결과물을 가져왔었고요. 주로 제품에서 발현되기보다는 그런 영상이나 이런 데서 많은 그 마케팅 팀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고 영상 제작할 때도 많이 그 히든 서포터의 친구들의 아이디어가 많이 사용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 두 분은 대학생을 하시면서 이것만 롯데푸드만 대외 활동하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기업과 관련된 대외 활동으로는 롯데푸드만 하고요. 그 외에 뭐 자원봉사라던가 뭐 사회봉사, 학교 뭐 디자인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다른 부분에서 대외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푸드 말고 한 5개 정도 했었는데요. 그냥 뭐 CJ나 뭐 피자원, 풀드링크 같은 다른 분야에서 재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홍일상 씨 같은 경우는 5개나 네. 있었어요. CJ 뭐 피자 네. 많이 했네요. 네. 식품공학이면 공대생이면 바쁘지 않나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그 식품공학이라 원래 식품 쪽을 많이 하긴 했는데 저는 제 이게 롯데 푸드를 하게 되면서 그냥 단지 식품공학 쪽의 직업을 갖는 게 아니라 식품을 활용하는 마케팅을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좀 목표가 좀 생기게 돼서 그런 걸 좀 제 스스로 좀 개발해야 되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하나의 방안으로 서포터즈를 통해서 이제 식품 마케팅을 좀 실무적인 으로 좀 하고 싶어서 그렇게 좀 찾아서 시간을 내서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히든 서포터즈 이거 지원할 때도 경쟁률이 제가 듣기로는 세다고 들었어요. 네. 어느 정도 나네요? 저는 그때 50대 1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예. 사실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 일반 대학생들이 대외 활동을 지원할 때 망설이는 부분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온라인 홍보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정도 블로그나 뭐 페이스북 같은 그런 계정을 통해서 뭔가 좀 팬수 같은 거 있잖아요. 블로그도 블로거 같은 그런 게 좀 많아야 되는데 그걸 솔직히 많이 갖고 있는 친구가 생각보다 있진 않거든요. 네. 그 친구 중 하나가 저요. 그래서 저도 그걸 이 서포터즈를 지원을 했을 때 블로그가 없다는 게 제 약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지원서를
써서 그 뽑으시는 담당자분이 어떻게 하면 좀 볼까. 이래서 저는 제가 아예 지원서를 조금 더 저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을 정도게끔 디자인을 해서 아예 지원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지원 담당자분이 이렇게 조금 노력을 하고 성실히 하는 것 같으면 활동을 해도 잘 하겠구나라고 좀 좋게 봐주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황길상 씨는 그러면 이 히든 서포터즈에 선발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경쟁률 50대 1위면 저도 처음 그 빛나 씨와 동일하게 처음 할 때는 블로그 같은 게 개인 블로그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롯데푸드 흰서포트의 좋은 점 중 하나는 다른 뭐 기타 대외 활동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과 함께 기업 홍보 활동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포터즈 블로그의 팬수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서 그런 걸 위주로 뽑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히든 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그게 있는 게 플러스 점수가 되진 않지만 내가 이 서포터즈를 하면서 무언가를 내 열정을 어떻게 발현하겠다, 어떻게 해서 이 서포터즈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며 이런 거를 내가 잘할 수 있겠다라는 걸 많이 어필한다면 그걸 되게 높게 쳐주고 그게 뭐 면접이나 활동할 때 많이 가산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했을 때 축산식품공학이고 그동안 요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많이 어필하면서 이런 제품 리뷰나 그런 홍보 활동할 때 그게 추가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걸 많이 어필을 해서 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 황길상 씨 같은 경우는 CJ 피자헛 다양한 데서 활동을 하고 우리는 뭐 활동은 하시지 않았지만 근데 이제 졸업을 앞두고 이렇게 롯데푸드라는 물론 이제 졸업할 때 네. 롯데푸드만 완성했잖아요. 네, 그렇죠. 아 그렇지는 않. 네. 근데 왜 롯데푸드였어요? 이게 항상 첫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저도 그걸 생각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저는 이게 처음 대외 활동이었는데 사실 대외 활동을 통해서 이 기업의 문화를 좀 느낄 수 있다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담당자분들이 저희한테 대해주시는 그런 관심과 이런 모습을 통해서 롯데푸드는 이런 회사 분위기가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 히든 서포터즈에서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담당자분들이 일단 저희 대학생 히든 서포터즈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세요. 너가 생각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하면서 이제 같이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같이 고민을 해주셨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제시했던 저런 아이디어도 그렇고 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롯데푸드에 오면은 다 같이 함께 고민해주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 롯데푸드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거의 동일한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푸드도 했었고 다른 식품에도 했었을 때 예전에 제가 갖고 있는 대학생 때 식품 동기들의 선입견 약간 식품 회사는 좀 보수적이고 좀 자유도가 좀 낮다라는 의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 저희가 블로그 활동을 하고 저희 담당자뿐만 아니라 저희가 끝나고 이제 대학생 서포터즈를 위해서 끝나고 저녁 회식 같은 거를 한 달에 한 번씩 꼭 갔거든요. 그때 이제 실무자들이 와서 실무자들에 대한 뭐 이야기나 그런 사업 환경에서 많이 이야기나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때 들었을 때 이제 푸드가 제가 들어와서 일을 한다면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나 자유도 높게 되게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오는 많이 롯데푸드의 신제품이나 제품들이 제가 그 전에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되게 제 생각하는 되게 좀 혁신적이고 되게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저도 이런 회사에 와서 이런 일들을 하고 싶다는 되게 꿈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푸드를 선택하는데 많이 작용했던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입사하고 싶다고 이 회사는 내 아이디어를 같이 고민해주고 생각해주는 회사구나. 롯데푸드는 진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혁신적인 제품들이 나오는구나. 네. 이렇게 했어도 사실 입사하고 쉽지 않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채로 올해 작년 하반기에 하셨고 상반기에 하셨는데 어떻게 필살기가 있어요? 공채 과정이 쉽지 않을 텐데 보통 100대 되지 않나요? 네, 그렇게 느끼는데 저희의 필살기는 롯데그룹은 1년에 한 번씩 롯데 아이디어 공모전이라고 해서 그룹 전체에서 계열사별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공모전을. 근데 그게 이제 수상을 3등 안에 되게 수상 그 내역 중 하나가
그 서류 면제라는 혜택이 있습니다. 공채 지원 시 저희는 그 점을 저희의 그 입사에 좀 강력한 포인트로 잡아서 저희가 3개월가 끝난 이후에 그 롯데 아이디어 공모전에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 4회 도전을 했을 때는 좀 부푼 꿈을 안고 도전을 했지만 좀 실패로 끝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대로 끝낼 수 없다 해가지고 그 다음 5회까지 도전을 해서 그리고 금상 1등상을 받게 돼서 그 공채 서류 면제 혜택을 받게 되고 두 분이서 네, 저희랑 한 같이 명 더 같이 히트 서포터즈 했던 한 명, 세 명이서 팀을 해서 근데 제가 해보자고 해서 했는데 그 첫 번째는 진짜 아쉽게 떨어졌어요. 예선을 탈락해서 그때 이제 약간 같이 더 해보자 해서 1년 동안 계속 다른 마케팅 공모전을 계속 지원을 하면서 달고 닦아서 이제 그 다음 해 이제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탈락했어요. 그러면 롯데 아이디어 공모전 뭐 냈어요? 그때 당첨 뭐 했지? 이제 저희 주제는 이제 롯데푸드 홍보, 롯데푸드에 대한 홍보가 메인 주제였고요.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롯데푸드를 알리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인가가 메인 주제였고, 저희 메인 아이디어는 그때 롯데푸드가 이제 롯데 삼강, 파스텔르, 롯데햄 등의 여러 가지 회사가 합병된 회사이기 때문에 이거와 같은 만남으로 롯데푸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양한 제품을 제공하면서 소비자들과 함께 만나서 만남을 즐길 수 있다는 주제로. 주제가 뭐였다고 다시? 종합식품회사로 그 발돋움한 롯데푸드를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홍보 방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 만나다 그 예. 멘트가 뭐예요? 저희가 카피. 함께 만나다. 네, 함께 만나다였습니다. 그 전에 롯데 삼강 시절에는 저희가 이제 기름이랑 아이스크림만 팠기 때문에 소비자들과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좀 한계가 있었는데요. 푸드가 되면서 우유, 햄, 식품 등의 다양한 제품을 제공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제품을 제공하고 맛있는 제품을 제공한다는 그런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함께 만나다라는 카피로 작품을 냈었습니다. 저희 포인트는 품질이 좋은 제품도 물론이지만 이제 소비자와 제품이 처음 만났을 때 그때도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것을 이제 포인트로 잡아서 그래서 함께 만나다라고 컨셉을 잡았습니다. 일단 뭐 서류 전형이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됐으니까 이 서류 전형 자체가 참 힘든데 네. 그래서 이제 면접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인턴 서포터 했던 것들이 좀 발휘가 됐겠네요. 네. 그럼 면접은 어떻게 그러면은 롯데푸드는 면접이 어떻게 돼요? 보통 원스톱 면접을 하잖아요. 네. 롯데는 원스톱 면접을 하는데요. 하루 오전 7시부터 모여서 먼저 첫 번째로 LTE를 치릅니다. LTE를 치른 뒤에 이제 면접을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임원 면접, 토론 면접, 그리고 인성 면접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서 이거밖에 안 하구나. 네, 세 가지. 근데 저희는 토론 면접이랑, 그러니까 롯데가 토론 면접이랑 PT 면접 이렇게 있는데요. 롯데 푸드는 PT 면접을 합니다. 예. 토론은 대신에 PT. 네. 네. 근데 다른 롯데 계열사 중에서는 토론을 하는. 예. 뭐 영어 면접도 하더라고 어디는. 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면접도 외국어 면접도 하는데 여기는 안 하고. 네. 그럼 PT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해요? PT 주제는 이제 저희가 딱 들어갔을 때 주제가 바로 공개가 되고요. 주제 2개 중에 하나를 네. 골라서 하고 30분 동안 준비를 해서 이제 그 일절지 같은데 간단하게 PTR 발표 내용 적고 들어와서 이제 한 15분 정도 발표를 하고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어떤 주제들이 나와요? PT? 그때 받았던 장. 그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식품 산업이랑 사업 구조와 관련된 거였고요. 그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CSR 활동으로 식품과 연결해서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롯데푸드의 CSR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가 하나였고요. 그때 하나의 사업 인력의 이슈 중 하나가 이제 노령인구 증가, 여성인구 증가, 이러한 새로운 인력 구조 풀에 대해서 롯데푸드가 어떻게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활용 방안이 주제였습니다. 그 당시 식품에 관련된 주제뿐만 아니라 좀 폭넓은 주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림 경영을 통해 관련하여서 이제 롯데푸드 브랜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제품 전략 방안이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림 경영이라 하면 이제 환경적인 그런 문제가 이슈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제시한 아이디어는 이제 그 파스텔류의 순수한 저희 오직 100% 요구르트가 있는데요. 이제 그거와 비슷한 방향으로 그 순수한 우유를 담은 컨셉을 잡아서 포장지 부분에 인쇄 잉크를 줄이는 방안을 저는 제시를 했었습니다. 순 네. 해놓고 그 순하니까 네, 그런 네, 그 일반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포장지가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그 화려한 만큼 그만큼 인쇄 잉크라던가 인쇄판이 많으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은 조금 심플하게 그리고 하나의 포인트 흰 색깔 컬러로 잡아서 하면은 훨씬 더 환경적으로도 좋고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컨셉을 잡고 발표를 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여기서 해보신 분들이어서 그런지 내용들이 일반 대학생들로서 쉽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 건데 히든 포토를 하면서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롯데푸드가 다양한 회사가 합병이 된 회사이기 때문에 그 제가 면접을 딱 봤을 때 롯데 햄도 롯데푸드 거였어? 이런 식으로 잘 몰랐던 면접자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히든 서포터즈를 하면은 6개월 동안 롯데푸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장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조명이 굉장히 좋네요. 너무 예쁘게 나오시네요. 그 아마 면접 때도 이렇게 히든 서포터즈에 대해서 이렇게 물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저희 임원 면접 때나 구조화 면접 때 여쭤봤던 것 같고요. 임원 면접 때는 히든 서포트를 하면서 느꼈던 점이나 배웠던 점, 그걸 통해서 어떻게 회사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었고, 그래서 답변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이제 웃으면서 받아주셨던 것 같습니다. 구조화 면접 때는 보통 저희가 그동안 사회생활 하면서 힘들었던 점,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방안을 주로 많이 물어보는데, 그때 이제 물어봤던 예시로 저희가 이제 히든 서포트 때나 그런 힘들었던 거를 말할 수 있었고요. 그거에 됐던 거에서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 아까 히든 그걸 통해 느낀 점은 회사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물으셨다고 하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일산 씨는? 저는 이제 지금 히든 서포트들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제품의 개발이나 디자인, 품질에 대해서는 정말 합병 이후에 많이 퀄리티가 올라갔고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은데, 아직 온라인 홍보 활동이나 이런 건 좀 부족하다, 좀 개선이 필요한다는 점을 히든 서포트에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걸 제가 생각할 때 잘하고 있던 사례를 예를 들어서 온라인 활동이나 SNS 활동을 통해서 높은 광고비를 지불하지 않고 많은 소비자들에게, 특정 소비자들에게 그 광고를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빛나 씨도 그런 면접 때 히든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어요? 네, 저도 히든에 대해서 많이 물으셨는데요. 이 롯데 면접에서 인성 면접 같은 경우는 정말 한 40분 동안 자소서를 파고 파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통해서 그 히든 서포터즈를 하면서 느꼈던 경험이라든가 제 고민 그리고 생각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던 점이 저는 면접에서 가장 점수를 많이 받았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느낌상 표정들이 굉장히 좋으셨거든요. 히든 하면서 어떤 고민을 좀 했었어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첫 대외 활동이었기 때문에 제 이름을 갖고 누군가한테 보여준다라는 거에 대한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트렌드 리포터라고 한 달에 한 번씩 보여드렸던 아이디어 발표 때 정말 한 달 동안 고민하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재밌을까 이렇게 하면서 저는 그렇게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전 그걸 즐거움을 느꼈기 때문에 더 재밌게 했었습니다. 너무 떨려서 말을 못해.
너무 열정적으로 찍으시는데 진짜 면접 보는 것 같은 느낌이라. 약간 말투도 면접 보는 말투세요. 떨려서. 그리고 저는 약간 저만의 목표가 있었던 게 정말 제가 낸 아이디어가 한 번쯤 실행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목표를 잡고 계속 파고들었었어요. 네. 그런 발표를 할 때 그리고 또 되게 상세하게 그냥 발표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관례적인 게 아니라 되게 담당자분이 상세하게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시고 네. 그게 뭐 진행되고 있으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걸 바로 피드백을 바로바로 해주기 때문에 기간에 되게 하는 애들이 거기도 되게 좋아하고 그냥 단순히 미션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많이 이렇게 몰입해가지고 많이 미션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의가 제의를 한 게 실행이 되는 거네요. 예, 그게 네. 실행될 수 있다면 네. 실행이 된 경우. 저 그렇게 한 번쯤은 피드백을 받으면 이제 다들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네. 안 그런 활동들이 많아요. 때문에. 정말 네. 많더라고요. 이렇게 동기부여가 좀 대외 활동에도 네.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길상 씨는 빈과 쪽에 마케팅을 하시고요, HMR 쪽에서 하시는데 지금 그러니까 히든 할 때 서포터즈로서의 활동하고 표현으로는 히든 서포터즈 활동은 한 달에 한 번씩 후기를 하는 그런 제품 보내주시는데요. 그때는 제품을 받았다면 지금은 포장을 한다고. 아이스박스 주문하고 아이스팩 주문하고 기타 철거 올려서 제품 받고 이런 식으로 저는 그냥 단순히 받기만 했는데 그게 굉장히 노력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아 그때 정말 행복했구나 뭐 이런 느낌이 재밌게 표현하자면 그런 거고요. 저는 좀 펜실에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즐겁게 활동을 하고 아이디어 측면이 많아가지고 이걸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냥 식품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생각했다면은 지금 이제 실무에 와서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정말로 제품에 적용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좀 더 생각을 많이 다듬게 되고 좀 더 실현할 수 있는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제 들어보니까 사실 두 분이 정말로 롯데푸드에 입사를 할 수밖에 없었네요. 스토리나 이런 과정을 그러니까 정말 열정적이고 그 과정 속에서 그 이제 지금 8월 21일까지 히든을 10기를 모집하더라고요. 이게 아까 4기라고 3기라고 하셨으면 벌써 7기 후배를 뒤의 후배를 네. 만나는 건데 이 친구들이 이제 사실 히든에서 끝이면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물론 그것도 의미는 있지만은 네. 히든을 끝나고 또 나중에 뭐 CJ가 됐든 롯데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이렇게 진짜 입사와 연계가 되면은 또 되게 영향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또 후배들을 위한 조언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히든을 그러니까 조금 쉽게 표현을 하자면 히든 서포터즈를 할 때 이거에 조금 집중을 하면은 나중에 이게 끝나고 나서도 남는 게 많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히든 서포터즈에는 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미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그곳에서 포인트를 맞춰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면은 기간은 다 똑같은데 자기 거를 만드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때 저렇게 아이디어를 저는 지금 저게 면접에서 제가 쓰일지도 몰랐고 지금 현재도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 제가 보여드릴지도 몰랐는데 결국에는 저 아이디어를 제시한 거는 저였기 때문에 이제 제 거라는 그런 컨텐츠가 있잖아요. 히든 서포터즈 하시는 분들도 그 후배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이제 활동하실 때 그 부분에 초점을 맞고 그냥 단순히 기업에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한번 펼쳐보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면 충분히 즐겁고 도움이 되는 활동이 될 수 있을 거라서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리고 히든 서포터가 이제 혼자만이 하는 개인 활동이 아니라 팀으로서도 활동을 하고 같은 여러 가지 미션을 수행하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 한 마리를 놓친다는 그런 속담처럼 다 모든 거를 가져가기보다는 자기만의 좀 특징을
이렇게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해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뭐 자기 블로그에 제품을 포스팅하면서 이런 걸 어떻게 포스팅할까, 어떻게 제품을 사진을 잘 찍을 수 있을까 연구를 통해서 그런 SNS 홍보 활동의 능력을 키울 수도 있고요. 영상 제작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영상을 이쁘게 찍을까,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이 이 영상을 많이 보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광고 쪽에 그런 아이디어를 할 수 있고, 방금 빛나 씨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아이디어 측면을 계속 연구함으로써 어떻게 식품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가 구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런 게 자기만의 하나의 강점을 여기서 롯데푸드는 되게 자유도를 놓고 하고 싶은 걸 실현할 수 있게 많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자기가 키우고 싶었던 능력 쪽을 많이 이 활동을 통해서 키워간다면 다른 활동을 추후에 하게 되더라도 그걸 강점으로 살려서 할 수 있는 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자기가 생각을 하고 실행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래도 두 분은 히든 서포터즈를 하셔서 신입사원이 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안 그렇게 들어오신 신입사원분도 많잖아요. 그리고 취준생들의 대부분은 히든 서포터즈 경쟁률도 되게 높은데 네.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없으니까 네. 그래도 입사 과정을 거치시면서 히든 서포터즈가 아니어도 우리 롯데푸드에 입사하려면은 약간 이런 건 조금 생각을 하고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하나만큼은 조금 잘 준비해서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까요? 고민할 시간이 편하게 하시죠. 한번 생각해보고. 처음에는 둘 다 안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은 하세요? 저는 안. 지금도 안 하고. 근데 그게 안 했던 이유가요. 이제 히든 서포터를 끝나고 취업 준비 기간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생각으로는 취업 준비할 때는 그런 SNS를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게 전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주변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누구는 뽑혀갖고 막 뭐 이렇게 입사 사원증 같은 거 올려서 그냥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저 그게 너무 좀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일부러 좀 자제한 경향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입사를 하고서는 제가 이제 식품 CM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국에 있는 맛집 같은 데를 가봐서 정말 이제 맛을 비교하면서 좀 더 맛있게 어떻게 하면 제품을 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이 들어서 좀 그런 식으로 블로그 포스팅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히든 서포트를 하면서 제가 키울 수 있는 강점이 SNS에 관련된 능력을 좀 키우는 게 저희 포인트였고요. 그래서 이거 끝나고서도 계속 블로그를 운영했었고 추가적으로 페이스북 페이지 같은 걸 만들어서 관리를 스스로 개인 페이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면서 계속 진행을 해왔고요. 지금 취직한 이후에는 그냥 취미생활 정도의 이런 개인 블로그나 개인 페이지 정도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와요? 많이 찾아와요? 좋아요? 블로그 같은 경우는 그냥 한 500여 명, 2회 정도를 하는 것 같고요. 페이스북 많이 페이지는 한 5,000명 정도 좋아요가 눌러져 있는 것 같습니다. 파워블로그입니다. 5,000명이면 많은 거 아니에요? 네, 많은 거 많은 건거 같은데. 네, 관리를 잘 안 해가지고 많이 떨어지고 있긴 한데. 페이스북 숫자가 제 옆에 있었는데요. 그 롯데푸드에 입사하고 싶은 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사실 서류 통과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롯데푸드에 대한 좀 관심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면접 때 기억이 남았던 게 뭐냐면 저희 롯데푸드가 이제 네슬레 커피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면접관이 제가 그 면접자가 커피를 좋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면접 볼 때. 근데 그럼 롯데푸드에서 커피 사업 하는 거 아냐고 몰랐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면접 대기실에 와서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좋지 않잖아요. 네. 아무래도 면접을 보러 왔는데. 근데 저는 롯데푸드를 입사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롯데푸드에 일단 관심이 있으시고 롯데푸드가 어떤 제품을 하고 있고 이제 매장에 가도 다양한 그 제품이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면서 진열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어떻게 파는구나 좀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되게 포인트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면접 대기실에서 롯데가 매출액이 몇 억이다 이런 식으로 매출액이라던가 뭐 입사 이런 식으로 숫자만 볼 뿐만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소비자랑 만나고 있는 상황을 좀 유심히 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거의 진짜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서류를 통과하고 이제 면접하기 전에 면접 스터디 같은 거를 했었었는데요. 같이 이제 롯데푸드 면접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랑 면접을 진행 스터디라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여기를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제품이나 뭐 카테고리나 어떤 부문이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직접 사업 현장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가지고 많이 볼 수 있으면 그게 큰 장점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제가 이제 제품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제품이 소비자와 만나는 공간은 뭐 슈퍼나 마트, 편의점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품이 어떻게 진열되고 소비자가 어떻게 판매하는 과정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접이나 지금의 통해서 이러한 그냥 축산식품공학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식품 마케터를 꿈꾸게 되었고, 그 결과 여러 가지 과정에서 지금 입사를 하는 그런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또 다른 식품을 공부하는 혹은 마케터를 꿈꾸는 분들에게도 이러한 제가 하고 싶었던 꿈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식품 시행을 함으로써 이제 그 롯데푸드를 대표하는 제품을 만들고 싶다라는 게 저의 가장 큰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롯데푸드가 지속 가능한 회사가 될 수 있도록 힘이 되는 제품을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제 소망이 있습니다. 면접을 할 때도 그런 제가 면접 답변으로도 활용을 되게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만의 응원가를 생각을 했어요. 공모전을 준비할 때도 그렇고 저는 이제 제 이름이 빛나다 보니까 저만의 멘탈 극복도 하는데 그 국가대표 OST 중에 러블리 버터플라이 맞을까? 그 노래를 항상 들으면서 일단 핸드폰으로 그 입사 기아를 모시지 못하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거 볼 때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서 그 노래를 일단 틀어요. 일단 틀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아직 극복 노하우는 부모님이랑 최대한 떨어져 좋은 거. 엄마랑 통화를 자주 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 쓸 수 없겠죠. 그리고 이제 자기 저기 그 판촉 알바를 하면서 돈도 그러니까는 떨어지면 여행을 가고 안 떨어지면 면접 보자 그랬는데 떨어져서 여행 갔어. 근데 이제 그렇게 한 번 정도 정말 약간 좀 여행이라던가 좀 한 번 떨어져 있는 시간을 통해서 약간 좀 가다듬고 다시 오면은 더 열심히 좀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더라고요.